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미주실장 김만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신경제의 상징이자 최고 부자인 알리바바 그룹 창업주 마윈이 시진핑에 찍혀 빈사 상태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진핑이 마윈을 소목이 된 경위와 그 이유, 그리고 시진핑 체제에 미칠 영향과 시진핑 체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왕岐산 국가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등 중국의 고위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웨이탄 금융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마윈은 기조연설자로 나섰는데 정부 당국이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내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해 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은 충분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전당포 영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에는 큰 강물 같은 국영은행이 많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호수, 연못, 시냇물들과 같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중국의 문제는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금융 시스템이 거기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부재가 바로 위험이며, 따라서 건강한 금융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 중국 당국의 금융 정책을 맹성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윈의 연설 내용을 보고받은 시진핑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로하여 즉각 마윈의 사업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엔투그룹의 기업 공개, 즉 주식시장의 상장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인민은행, 음용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국가위안관리국 등 주재 당국들은 12월 2일 마윈을 소환하여 외탄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외탄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이 사전 약속을 잡아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일에는 공개 규모가 340억 달러에 달해 그동안 실시해온 기업 공개 중 가장 최대의 규모였던 엔투그룹의 기업 공개, 즉 주시장 상당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은 알리바바 그룹이 당국의 신고 없이 일부 사업을 인수합병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며 50만 원, 한국 돈으로 8,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12월 24일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고, 그날 바로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어 증권감독위원회,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등 모든 규제 당국들은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전면적 수사에 돌입하였습니다. 12월 26일에는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국가위안관리국 등 4개 기관이 다시 엔투그룹 경영진을 소환하여 외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중국 당국은 엔투그룹이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고 당국 규제를 경시하고 있으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공개 질타하면서 전자결제, 즉 지불이라는 본업으로 돌아오고, 규정을 위반한 대출, 보험, 투자상품 판매 등 금융활동을 시정할 것, 또한 금융주주회사를 설립할 것,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치들을 보고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당국이 마윈의 기술 및 금융제국을 분해하여 마윈에게는 수익성이 낮은 전자결제 사업만 맡겨 알리바바 그룹이라는 명목만 유지하고, 나머지 대출, 보험, 금융상품 판매, 기술사업 등은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대형 국영은행이나 국영기업이 지분을 대량 인수토록 하여 마윈의 그룹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사실상 마윈 제국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돌입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마윈은 일제 공개 활동을 삼가하면서 11월 2일 1차 외탄에서 엔투그룹 지분의 일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12월 24일 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자 즉각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짤막한声明을 발표하고, 지난 연말에는 자신이 제작한 TV쇼 아프리카 비즈니스 영웅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 등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마인 주격에 나선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동안 마인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주가 시세 조작을 통하여 태자당에 자금을 대주었다는 의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의심을 받은 마인의 연설이 국영기업을 통한 국가 주도 경제라는 시진핑의 통치 철학을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마인이 시진핑의 영리를 건드는 꾀심죄를 저지른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그룹 등 사기업인 인터넷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을 언론, 교육 등 분야까지 확장,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중국 당은 의뢰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인의 발언이 있자 이를 빌미로 확장 일로에 있는 IT 기업의 대표주자인 마인에 대한 소모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마인의 알리바바에 이어 텐센트, 바이트댄스, 메이투안 등 다른 IT 공영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 중국의 마인 죽이기 조치는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아무리 최고 부자이고 새로운 창의적 혁신가라 할지라도 그 운명은 공산당 손에 달려있다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시진핑에게 하나의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고 창의성을 보장하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인이 혁신적인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던 것도 전임 지도자인 장쩌민, 후진타오 등이 마인은 무모할 정도의 그런 혁신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기술 분야에서 마인의 시대라고 이끌을 정도로 중국 혁신을 상징했던 마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에는 중국 기업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창의적 정신을 위축시키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 개척 정신을 저해하면 물론 나아가 해외 투자 유인을 위해 중국이 공약했던 시장 계획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진핑의 마인 주객의 사건은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 혁신과 쌍순환을 통한 내수 경제 정책의 성공이 기업가들 혁신을 어떻게 보장해 주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중국 당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과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의 실현은 미몽으로 그칠 것이며 시진핑의 마인 주객에는 중국 역사에서 큰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마인 주객가 시진핑 체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이끌고 있는 그런 현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